안녕하세요, 마린코스트입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이 녹화 방송을 찍고 있는데 이제 좀 몸이 좀 많이 좋아져서 오랜만에 촬영하고 있습니다. 걱정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건 바로 이 카본 소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이거는 바이오 펠렛이죠. 그리고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는 이런 액체 타입의 카본 소스들도 있어요. 이거는 레드시의 NO3PO4, 그리고 이거는 브라이트웰의 바이오 퓨얼, 이거는 트리틀피쉬의 고체형 바이오 펠렛입니다. 사실 이 제품들이 하는 역할은 다 똑같아요. 이게 제품들 이름을 가만히 보시면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거든요. 자, 이 제품 이름 바이오 퓨얼이죠. 바이오 생물학적인 퓨얼, 연료라는 얘기예요. 생물학적인 연료. NO3PO4. 질산염과 인산염 풀네임으로 하면은 NO3 대 PO4-X예요. 그냥 공식 같은 건데, 그러니까 NO3하고 PO4를 얼마만큼 줄일 것이냐, 그런 기능에 관련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제품은 이름이 바이오 플라스틱입니다. 바이오는 바이오인데 이게 플라스틱 재질이라는 거죠. 자, 이 제품들이 하는 역할들은 결국에는 박테리아, 특히나 탈질 박테리아죠. 탈질 박테리아의 증식에 필요한 당을 공급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카본 소스라고 하면은 가끔 어떤 분들은 활성탄하고 헷갈려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활성탄도 카본이고 당도 카본인데 기본 입자가 탄소인 C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카본 소스는 당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탈질 박테리아의 초기 증식에 필요한 영양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이오 퓨얼이라는 이름이 붙는 거죠. 자, 이런 제품들하고 이런 제품이 구조적으로 다른 게, 이거는 액체로 돼 있어서 수조에 투입하도록 돼 있고, 이거는 고체로 돼 있기 때문에 이 고체 성분이 녹아 들어가서 박테리아의 영양분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사실 이 바이오 펠렛들이 한때 크게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10년 전쯤 막 유명해지기 시작해서 최근에는 잘 보시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한 5년 전서부터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 이유가 제 생각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바이오 펠렛은 좀 작은 수조에 쓰기가 힘들어요. 얘 같은 경우는 하루 24시간 365일 계속 녹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작은 수조에서 컨트롤이 잘못됐을 때 수조에 큰 부작용을 만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수조를 관리하는 어떤 수준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질인산염 자체가 쉽게 제어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요구사항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품 자체가 덜 쓰이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항상 해수 제품들은 그렇습니다. 현재 좀 유행에 뒤처지더라도 누군가에게는 그게 가장 좋은 솔루션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바이오 펠렛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수조에 이 바이오 펠렛을 쓰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인 것 같아서 장착하는 겸 해서 자세하게 이 바이오 펠렛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바이오 펠렛을 사용하시려면 이런 리액터가 있어야 돼요. 이 리액터 안에 바이오 펠렛 미디어를 넣고 물을 돌려줘야 되거든요. 사실 물이 돌아가는 리액터면 다 쓸 수 있는데 바이오 펠렛 미디어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물의 흐름이 빨라야 됩니다. 그리고 물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바이오 펠렛 자체가 물의 흐름에 의해서 입자가 돌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입자와 입자 사이에 황화수소가 생겨서 수조에 문제가 생깁니다. 입자를 잘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구조여야 하고요. 저희 마린코스트의 리액터를 사용을 할 겁니다. 바이오 펠렛을 사용하실 때는 변경을 해야 돼요. 이렇게 빠지죠? 빼서 이 스펀지 같은 건 빼주고요. 이 스크린만 사용을 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리액터의 형태를 바이오 펠렛에 맞게끔 변경하시고요. 물은 이쪽으로 들어와서 밑을 통해서 위로 올라오게 되죠. 이쪽 관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구조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이 바이오 펠렛의 용량도 중요해요. 설명서에 보시면 자세히 써 있는데, 자, 맨 앞에 보시면 이게 지금 400ml짜리거든요. 400ml짜리가 4000L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거는 최대 양입니다. 이 최대 양을 처음부터 쓰지 말고 맨 처음에는 2분의 1만 써라. 그리고 상황을 봐가면서 사용량을 늘려라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수조는 5톤 용량이기 때문에 저는 처음 시작을 약 2톤 양에 맞게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400ml니까 200ml만 넣어서 사용을 할 거예요. 빠르면 2주, 늦으면 4주부터 질인산염의 변동이 발생이 되는데, 아무래도 바이오 펠렛의 주된 역할이 질산염의 감소입니다.
인산염의 감소도 영향이 있는데 인산염과 질산염의 감소 비율이 레드필드 비율이라고 해요. 16대 1이기 때문에 질산염이 16ppm 줄어들 때마다 인산염이 1ppm 줄어들게 돼요. 단위를 낮춰서 생각해보면 인산염 0.1ppm을 줄어들게 만들려면 질산염 1.6ppm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은 질산염을 기준으로 타겟을 잡으시는 게 맞아요. 질산염을 내리는 게 주 목적이고, 그런데 내리다가 보면 인산염도 16대 1의 비율로 감소하기 때문에 인산염이 너무 낮아지지 않도록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오 펠렛을 사용하실 때는 물에 하루 정도 담갔다가 넣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물에 담으면 입자들이 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이거를 물에 좀 담가 놓으시면 얘네들이 물에 뜨지 않고 다 이렇게 가라앉아요. 그래서 물에 좀 담갔다가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모터를 바꿔서 바이오 펠렛의 흐름을 좀 더 원활하게 했습니다. 바이오 펠렛을 설치하실 때는 이렇게 펠렛이 잘 섞일 수 있는 그런 물의 흐름을 꼭 만들어 주셔야 하고요. 활성탄이나 인산염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미디어들은 잔잔한 물의 흐름이 반대로 필요한 미디어입니다. 바이오 펠렛을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스키밍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스키밍이 잘 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하신 다음에 바이오 펠렛에 나오는 출수관을 스키머와 최대한 가깝게 해서 바이오 펠렛의 질산염과 인산염이 스키머에 의해서 빠르게 제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간에는 이렇게 바이오 펠렛의 설치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씩 보여드려 봤고요. 바이오 펠렛은 장점과 단점,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명확한 제품입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펠렛의 원활한 흐름이 확보가 돼야 되고요. 적절한 스키밍이 동반돼야 됩니다. 질산염이 인산염에 비해서 높은 상황에서 쓰시기 좋은 어플리케이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장점은 내가 손 한번 들여서 세팅하면 계속 돌아갈 수 있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리액터나 냉각기가 있다면 거기에 물려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제품이죠. 제가 봤을 때는 국내에서는 바이오 펠렛이 약간 사고로들었지만 바이오 펠렛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 쓰면 좋은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새롭게 해수를 시작하신 분들은 이 바이오 펠렛 자체를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저도 오랜만에 저희 수조에 바이오 펠렛이 정말 필요한 상황일 것 같아서 이렇게 설치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바이오 펠렛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거나 바이오 펠렛을 실제 사용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면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